그렇게 해서 이제 열선 크리저를 그어 볼 건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제가 뭐 다른 영상으로 올려드린 것처럼 뭐 디바이더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제가 쓰고 있는 이 크롬 가죽 같은 경우는 디바이더로는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로 선을 그어주는 이 크리저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천천히 다림질하듯이 밀면서 끝까지 가주고요. 저는 크리저 긋거나 구멍을 뚫을 때도 저 스프링바를 꽂아놓고 하는 편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고 이 모서리 같은 경우는 이 끝부분 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가죽을 천천히 돌리시는 거죠. 가죽을 천천히 돌려서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죽을 천천히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곡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직선으로 다림질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느낌으로 선을 그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쪽도 선을 그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어주고 안쪽에 곡선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크리저 선을 그어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쪽 버클이 달리는 쪽 같은 경우는 고민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끝에서 끝까지 한 번씩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구멍을 뚫을 겁니다. 시계 스트랩 구멍을 뚫을 때 저는 이 사선 그리프를 많이 쓰는데, 특히나 간격이 좁은 것을 쓰는 편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건 2.7짜리를 쓰고 있는데, 물론 3.8이나 3.85 혹은 뭐 3.38짜리 이런 사이즈를 쓰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 스트랩처럼 작은 것을 만들 때 그 간격이 이렇게 띄엄띄엄 크게 들어가는 느낌이 가방에 들어갔을 때랑 시계 스트랩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간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작은 그리프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쓰고 있는 건 2.7짜리인데 이 버클이 들어가는 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크게 고민할 게 없습니다. 보시면 이 그리프가 이 스프링바를 이렇게 덮어서 치지 않을 정도까지만 와서 이렇게 뚫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짝 잡아놓고 여기서 라인 잡고 잡아둔 다음에 자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 이 끝에 딱 맞춰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뚫고 나서 잡고 앞뒤로 빼고 그 다음에 2개 정도 겹쳐 놓고 라인 잡고 자세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뚫어서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도 일자로 마저 쭉 뚫어줍니다. 제가 구멍을 뚫을 때마다 뒤를 확인하는 건 이 그리프 날이 나온 것을 확인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 뒤쪽에 선을 그어 놓은 것과 같게 나오는지 혹은 너무 비틀어지게 나오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딱 여기까지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덜 쳐졌다. 여기까지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반대편 것은 이것과 동일하게 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굳이 뚫는 것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고민했던 시작을 했던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스프링바는 제가 그리프로 뚫을 수가 없으니 이것보다 바로 아래 내려서 바짝 붙는 이 라인에 딱 맞춰 놓고 뚫으시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뚫고 어디까지 뚫냐면 저는 여기서 이 직선 부위, 곡선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먼저 양쪽을 다 뚫습니다. 네, 그리고 자 보시면 제가 양쪽에 11자 모양으로 다 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끝부분, 이 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여기서 디테일이 조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끝부분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뚫는 것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삐쳐서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 되게끔 뚫는 거죠. 그래서 이 끝부분을 이렇게 걸쳐 놓고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구멍을 하나 먼저 뚫습니다. 이렇게 가로지르는 방향을 하나 뚫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보통 쓰는 그리프 같은 경우는 이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계 방향으로 곡선을 뚫어주는 게 조금 더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맨 처음 올렸던 영상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이렇게 걸쳐서 바로 뚫는 것도 방법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곡선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걸쳐 놓고 자국을 살짝 냅니다. 이렇게 기울여서 자국을 내는 거죠. 자국 내놓은 대로 한 날짜리 송곳을 가지고 그 각도대로 뚫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보이나? 네. 뚫어놓은 것에 걸쳐놓고 틀어지는 느낌으로 살짝 틀어진 각도대로 자국을 내놓고 이 한 날짜리 송곳을 가지고 뚫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연이어서 이 조금씩 틀어지는 이 느낌을 일부러 주는 거죠. 일부러. 근데 두 날짜리 가지고는 그 느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날짜리 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이 느낌을 주는 거죠. 뚫고 여기는 지금 하나가 딱 들어가는데 간격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살짝 당겨서 뚫을 겁니다. 간격을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쪽 한번 봐보세요. 이쪽 한번 보시면 이 구멍이 뚫린 느낌이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가게끔 뚫려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개짜리 가지고 그냥 뚫고 했으면 이게 조금씩 탁탁탁 떨어지는 이렇게 각이 지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이 한 달짜리 송곳을 가지고 일일이 뚫다 보니 이런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해놓으면 훨씬 예쁜 그런 디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 같은 경우도 우선 하나는 먼저 뚫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뚫어도 될 것 같고 여기서 하나 걸쳐서 자국을 내놓고 이 자국대로 각을 맞춰서 한 날짜리 송곳으로 뚫고 그리고 여기서도 자국을 내놓고 이 틀어지는 각도대로 뚫고 그리고 여기서 살짝 자국을 내놓고 한 날짜리 송곳을 가지고 뚫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멍이
간격이 애매해서. 자, 보시면 이게 조금 안 이쁘게 뚫렸네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로로 지르게끔 구멍이 뚫렸는데, 이 바로 앞에 왼쪽에 있는 구멍 같은 경우는 이렇게 90도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한 군데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겨난다고 보시면 되고, 사선 그리프를 쓸 때 생겨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 왼쪽에서 이런 부분을 만들든 오른쪽에서 만들든 이 끝에 있는 구멍의 방향을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결국에 어느 한 군데서는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안 예쁘게 뚫렸는데, 어차피 제 거니까 괜찮긴 한데 바느질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멍은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조금 더 챙겨서 뚫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로 구멍을 다 뚫어 왔는데 이대로 바느질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쪽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느질을 하고 엣지 코트까지 다 칠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링입니다. 이 링이 보통 왜 있냐면, 이렇게 시계 스트랩의 아래쪽에 왔을 때 걸쳐지고 나서 이게 이렇게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나는 고정이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있는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는 링 같은 경우는 이 시계 스트랩의 꼬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긴 부분이 길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꽤 길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와서 잡아주기 위함이고요. 이쪽에 있는 링 같은 경우는 버클을 채웠을 때, 자 보시면 버클을 채웠을 때 이게 이렇게 들립니다. 여기서 한번 먼저 잡아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원래 내 손목에 딱 맞는 시계 스트랩을 만들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 정도만 한다고 하면 이 두 번째 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겸사겸사 저는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시계 스트랩을 만든다고 하면 이 두 번째 링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찰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계 스트랩을 좀 길게 만든다고 하면 이 길이도 길어질 거고 이 두 번째 링도 필요하겠죠. 어찌되었든 이 링을 저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링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올려둔 게 있어요. 예전에 뭐 명품 브랜드 시계 스트랩이 아니죠. 그 링에 대한 영상 올려둔 게 있는데, 어찌되었든 거기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단순히 가죽을 한 장 이렇게 붙여 놓은 게 아니라 지금 선도 이렇게 열선도 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겉가죽,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안가죽도 똑같이 해놨고요. 엣지 코트도 해놨고 이쪽 안쪽에 보강 테이프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자, 바느질까지 되어 있죠. 생각보다 이 링이 힘을 받는 게 조금 커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시계를 차고 벗을 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거를 계속 당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내구성 있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 링이 없어져서 뭔가 이 시계 스트랩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공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아까 재단하고 남겨놓은 이 겉가죽과 안가죽 둘을 쓸 건데, 보통 저는 이 폭을 5mm 정도로 합니다. 제가 이 포맥스를 잘라놨는데 이게 한 5mm 정도 되게끔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이 폭만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두께 같은 경우는 이 제르마트, 제가 검은색 가죽 같은 경우는 0.8 정도가 되는데 이 흰색 가죽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두께를 두 개 붙였을 때는 꽤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얇게 만들기 위해서 둘 다 PR을 할 겁니다. 이렇게 PR을 해왔습니다.
두께가 0.57, 이것도 0.54. 꽤나 많이 얇게 해왔는데 만약에 집에 피알기가 없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두께감 있게 하셔도 사용이나 그런 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기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조금 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일 수 있으니 두께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저는 이 포맥스 가이드를 해놓은 대로 5mm 폭으로 자를 겁니다. 이대로 가이드 삼아서 이 폭을 잡아두고 이 자를 대는 거죠. 그럼 저는 일정한 5mm 폭만큼 이렇게 잡아두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자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5mm 폭으로 깔끔히 자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정한 폭으로 조금 길게 자르는 거죠.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갈 보강 테이프도 하나 잘라둡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폭이 길기 때문에 이제는 보강 테이프가 필요 없으니까 넣어두고, 이것 같은 경우는 5mm보다 조금 좁게 폭이 작게 자를 겁니다. 어차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튀어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겉, 안, 보강 테이프 세 가지를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씩 하는 건데 어차피 하나를 세팅하면 나머지는 동일하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이 스트랩, 이것을 기준으로 이 전체 길이를 잡아 볼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에 들어가는 게 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 검은색을 이렇게 대놓고 여유분 없이 이렇게 바짝 말아서 내가 필요한 길이를 체크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집게로 살짝 집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걸로 살짝 집어두고 움직이지 않게.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쓰는 가죽의 두께나 그런 것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깔끔한 길이를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이게 딱 맞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이렇게 딱 맞는 사이즈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같은 이 끝에 만나는 길이가 아니라 조금 더 오버랩이 되는 길이로 자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큼은 겹쳐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놓고 여기서 이 길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렇게 잘라 두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같은 길이로 자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에 이것을 이제 가이드를 삼아서 이렇게 본딩해서 붙이면 되는데 이것도 두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끝부분과 이 끝부분을 살짝 얇게 경사지게 피아를 해줍니다. 심지어 이것도 피아를 해줘요. 이렇게 경사지게 피아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쪽 끝도 마찬가지예요. 이 끝부분이 경사지게끔 좁아지게끔 이게 살짝 보이려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피아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본딩을 할 겁니다. 본딩을 어디를 하냐면 지금 이 끝부분 이제 고리처럼 만들 거기 때문에 따로 가이드를 만들지 않고 제가 만들어 놓은 시계 스트랩이 가이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 한쪽 그리고 이쪽 한쪽은 뒤집어서
이렇게 본딩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두 개 겹쳐놓은 시계 스트랩이 가이드가 되어서 이렇게 말아서 와서 이렇게 바짝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공간이 전혀 남지 않게끔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있으면 이렇게 와서 여유가 전혀 없이 이렇게 바짝 붙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놔도 바짝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잘라두었던 이 보강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져서 이렇게 한 바퀴가 오게끔 해서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이 정도 되거든요. 이만큼. 이것도 이만큼. 그래서 이 보강 테이프를 떼서 먼저 붙여놓은 이 고리에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게끔 해서 쭉 감아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안감 그리고 보강 테이프까지 붙였는데 이 상태로 내가 필요한 겉감의 길이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 두께 그대로 말아서 이렇게 와서 조금 오버랩이 되는 것까지 생각해서 한 3-4mm 정도는 좀 여유 있게 체크를 하시는 거죠. 이만큼 정도.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간 덮어지는 정도인데 이것도 검은색 안감을 자른 것과 동일하게 재단해 놓고 양 끝을 피하를 해서 두께감을 없애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시계 링의 겉감, 이 흰색을 붙이기 전에 양쪽에 크리저 라인이 있으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따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데코레이션 느낌이죠. 그래서 얼른 그어서 올게요. 자, 이렇게 크리저 선까지 그어왔습니다. 이것을 이 링에 본딩을 해서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붙이는 거는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양쪽 다 본딩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덮어주는 것처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링을 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빼고 빼서 이 링을 이렇게 깔끔한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쪽이 연결 부위가 되는 거거든요. 이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겹쳐지는 부위가 되잖아요. 이 부분은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해서 고정을 시켜 놓고 이 사이드 쪽을 엣지코트를 칠해서 마감 처리를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판을 이렇게 제가 쓰는 사이즈로 작게 잘라서 만들었고요. 이것을 여기 이렇게 꽂아서 딱 맞는 사이즈가 되게끔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 부분을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잡고 뚫고 여기도 한 번 더 뚫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링은 구멍 3개를 가지고 바느질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멍 3개만 뚫어서 바느질을 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4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2겹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서 저는 이 정도만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렸죠. 그래서 이 구멍대로 바느질을 하고 이 옆쪽에 에치코트까지 싹 다 칠을 해서 이 링을 완성을 시키는 거죠. 보통 바늘 2개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저는 가끔 바늘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실 마감하는 것을 생각해서 중간에 꽂아 넣어서 한 다음에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구멍대로 먼저 이렇게 해서 마감할 실을 이쪽에 놔두고 이 하나만 가지고 팔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구멍 잘 찾아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빼고 여기서 헷갈리니까 지금 이 구멍인데 같은 구멍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린넨 실을 지금 쓰고 있어서 같은 구멍으로 실을 뺐고요. 그 뺀 대로 한번 묶어 넣고 이 매듭을 안에 집어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느질을 해줬고요. 이 바느질 한 거는 아까 저희가 구멍을 뚫었을 때처럼 재단판을 넣어놓고 망치로 한번 두들기면 이 부분이 납작해지면서 이 가장자리가 벌어지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 가장자리에 엣지코트를 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링을 이 중간에 만드는데 이 아래쪽 것에 바느질을 하기 전에 링을 만들어서 엣지코트를 칠해 놓고 말려 놓은 상태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또 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세이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링, 바느질, 엣지코트까지 해 놓고 이 아랫부분도 바느질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